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우선 2026년 6월 20일 각 시도별 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 대전, 충북의 응시에서 보건 문제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장 보건 잘하신 분에게 2027년 도로교통 법규 기본서가 나온다면 제가 사인해서 1등으로 댁으로 집으로 배송해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선정된지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아쌤이 이 자리에 선 이유, 2026년 운전직 공무원 서울시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2026년 서울시 출제 분포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장, 2장, 여러분들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은 두말할 게 없죠.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목이 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분들 제8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무려 여러분들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서울에서 한 번 더 출제가 되었죠. 제7장 어텐션입니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은 제가 라이징 스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역별로 꾸준히 출제가 되다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교육이나 300제 할 때 2025년도에 제7장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텐션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지없이 올 상반기 경남에서 출제가 되었고 6월 시험 서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총평을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중 정도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체감 난이도가 중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17번, 20번 때문이죠. 가장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8장 운전면허 파트에서 무려 3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난 뒤 300제 교재로 충분히 문제풀이를 훈련을 병행한 수험생이라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서울시 시험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기출 내용이 기본 강의에서 다루었던 핵심 영역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기보단 기본서와 기본 강의를 통해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탄탄한 바탕 위에서 300제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정석적인 학습법을 진아쌤이 다시 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본격적으로 2026년 서울시 도로교통 법규 문제 1번 제5장 고속도로 등의 특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출제가 되었죠. 2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장 등 조치 요령에 대해서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자가 고장났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이 안전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죠. 하지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이렇게 번쩍번쩍 불꽃신호, 성강신호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불꽃신호, 성강신호, 식별거리는 사방 몇 미터? 500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숫자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only 얼마? only 500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1번 확인해 보시죠. 시행규칙상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볼까요?
제5장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차도 아니고 자동차 등도 아니고 자동차란 단어가 나오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는 도로교통법에서 이하 고속도로 등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사방 몇 미터? 500m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성강신호, 전기재해 등 불꽃신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밤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로 한정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가장 옳은 말 500.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입니다. 서울시 문제 2번 보시죠. 2025년 교육청에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여러분들 노래가사 다 기억하시죠?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 도서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전국교육청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B,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없네요. 그렇다면 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아동학대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출퇴근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이 등교, 하교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취업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23년 전북에서도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고 2025년 전국교육청에서도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래 가사를 아시고 서울시 문제 2번 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도서관, 기업, 니은, 디귿 모두 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제가 기본 이론교육하면서 내가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는데 일종 대형 면허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일종 대형 면허를 별도로 여러분들 발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갈로사 운전면허 범위의 확대 축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시도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에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범위를 확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축소할 수도 있죠. 나는 원장자 면허도 있고 제2종 보통면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신호위반했습니다. 신호위반은 벌점 몇 점? 벌점 15점입니다. 그래서 나 내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 삭제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다가 벌점 먹은 신호위반 삭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처분은 지났으니 그대로 승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문제 3번 보시죠. 법상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한 자는 시도청장 맞네요. 시도청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면허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1번, 2번 너무 웃깁니다. 3번, 시도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범위를 확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게 맞죠.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4번, 시도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렇죠. 운전면허 범위를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고 하시죠. 교차로 통행 방법, 여러분들 2024년에도 출제가 되었죠. 교차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범칙금 4, 5, 벌점은 X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 법제 25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여러분들 통행 방법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차로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안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 따라 서행하면서 여러분들 우회전 하시면 되죠. 문제는 여러분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전거는 직진, 훅 턴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단호하게 안 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으로 여러분들 좌회전합니다. 내용 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우리 법 제25조 제3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경우 미리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 붙여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좌회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된다. 가장 옳은 거 여러분들 1번이지 않습니까? 2번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미리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 붙여 크게 회전한다가 아니고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가는 게 맞죠? 3번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안쪽으로 회전한다가 아니고 우측 가장자리를 붙여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로 좌회전하는 게 맞죠? 4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른 차의 진입에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는 게 맞죠. 다른 차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입니다. 5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가 신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신의 뜻, 신체 평행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의적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5번. 한 번 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아니 된다. 2번,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죠. 3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호정연을 동반하는 등 필요한 조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볼까요?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겠다.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우리 시행령에 보면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얼마? 10만 원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6번 보시죠.
시행령 제22조다, 그죠? 안전기준을 넘는 성차 적재 허가를 할 수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 교육할 때 성차에는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성차에는 적재 중량 용량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성차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차에는 적재 중량 용량 허가권자는 누구다? 경찰서장. 좀 더 정확하자면 도착지 경찰서장이 아니고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자동차의 성차에는 성차 정원 이내입니다.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의 110% 이내라고 보시면 되죠. 길이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죠. 화물차의 길이는 적재한 길이가 아니고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입니다. 화물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넘지 않을 것, 적재함으로 4m입니다. 너비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우리 기본서 확인해 보시죠. 기본서 여러분들 89페이지 제가 날개에 보면은 성차에는 적재 중량 용량 허가권자는 누구? 서장. 제한권자는 누구? 제가 시도청장이라고 표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허가할 수 있는 자는 그랬으니까 경찰서장. 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럭키 7 보시죠. 운전면허 시험에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보시면은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기본서 204페이지입니다. 일부 면제 대상자. 1번 볼까요?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기계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역시 제가 기본 이론 교육할 때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제가 다 판서를 해드렸죠. 이 세종시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네요. 군대에서 6개월 동안 운전했다. 제대해서 1, 2종 보통면허 취득하고 싶다. 학기주, 학과시험 면제, 기능시험 면제, 도로주행시험 면제, 결과적으로 적성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북한면허증, 이북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2종 보통면허 취득하면은 여러분들 기능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가령 적성검사하고 교통안전교육 받고 학과시험 보면은 바로 연습면허증이 나오네요. 이 연습면허증이 있어야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죠. 그래서 북한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2종 보통면허 취득할 때 여러분들 기능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국내 면허 인정 국가가 2종 보통 취득할 경우에 기능 주행이 면제가 되고 대구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제1종 보통 면허증 취득한 사람이 제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증을 취득한다. 학과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시고 문제 보시죠. 운전면허 시험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북한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면제되는 거 맞고 군대에서 6개월 이상 운전한 사람 면제되는 거 맞습니다. 2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죠.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기계가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럭키 7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문제 8번 고 하시죠. 도로교통법상 진로 양보 의무와 앞지르기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앞지르기의 대전제가 뭡니까? 이렇게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거죠. 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6, 7, 벌점 몇 점? 벌점 10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진로 양보 의무와
앞지르기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지르기 대전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번에 비탈진 좁은 도로 외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 싣지 않은 자동차, 즉 빈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차, 동승자가 없고 물건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당연히 긴급차는 제외하겠죠. 3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자동차가 진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여러분들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그렇죠. 예외적으로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죠. 자전거 등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9번 보시죠. 운전면허 결격 사유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더 복습해 가시죠. 법제 82조 제1항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 18세 미만입니다. 원장자는 16세 미만이 되겠죠. 이번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3번, 4번 중요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 특수면허증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도 제1종 대형 특수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번, 한쪽 팔이 아니고 양쪽 팔에 팔꿈치 관절 이상 잃은 사람이나 한쪽 팔이 아니고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6번, 7번이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5번,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상식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못 땁니다. 제1종 대형 특수면허증을 받으려는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단 이륜차는 제외하죠. 7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여러분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시고 문제 9번 봅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 맞고. 2번, 제1종 대형 특수면허증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맞네. 자동차 운전 경험이 2년이 아니고 여러분들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양쪽 팔에 팔꿈치 관절 이상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죠.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게 맞죠. 4번, 듣지 못하는 사람, 대형 특수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6월 20일 시행된 서울시 도로교통법규 파이널 문제 10번 보시죠. 가와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네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통안전교육 여러분들 지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되겠죠. 지부, 지소, 교육기관입니다. 시도청장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죠.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설립하는 시설,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설립되는 시설 역시 시도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정금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거의 동일하죠.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35페이지 보시면은 시도청장은 1호, 2호의 학원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설립 운영하는 학원. 두 번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설립 운영하는 기간 역시 시도청장이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우리 기본서 182페이지 보시면은 시도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부 지소 교육기관이 되겠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강사가 뭐냐? 지정 기준입니다. 시설, 설비 기준, 강사 기준, 운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10번 보시죠. 보기에 가와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시도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부, 지소, 교육기관을 시도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죠. 옳게 짝지은 것은 행안부령 아니고 대통령령,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니고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통령령 한국도로교통공단. 파이널 10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이로써 2026년 6월 2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규 서울시 해설특강을 다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운전직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을 진아쌤이 진심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서울시 도로교통법규 해설특강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